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이어서 결산부터 갑시다. 결산하고 원천징수. 문제 틀은 뭐 정해져 있죠, 그죠? 5개씩 딱딱 나오고. 자, 갑시다. 결산. 결산은 수동, 자동 있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 미시합니다. 수동 결산, 자동 결산. 끝나면 F3 전표 추가. 1번. 보험료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보험료 어쩌고저쩌고. 이거 수동이죠? 네, 수동. 수동 결산. 자, 5월 1일날 1년치입니다. 1년치 보험료 제조부서 영업부서가 있어요.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비용 처리했다. 자, 포인트는 이거죠. 비용 처리했다. 비용 처리법. 월할 계산. 월별로 할당해라. 마이너스 음수로 입력하지 마라 말이야 이거죠. 일단은 자, 비용 처리한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차변에 보험료라고 돼 있던 건데 자, 이게 1년치. 근데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은 경과. 그럼 4개월이 미경과죠. 이랬을 때 이미 지나간 건 비용 처리가 당연하지만 아직 안 지난 건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죠. 빼야죠. 내년 거니까. 그래서 500번대의 보험료에서 일단 얼마를 까야 되냐? 얼마를 까야죠? 또 멈추나 보네. 자, 1년에 120인데 4달치가 미경과랬죠?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경과, 4개월 미경과입니다. 이게 미경과된 4개월치를 깝니다. 미경과분을 까는 거예요. 왜? 초기분이니까, 올해 게 아니니까. 또 대변에 또 800번대의 보험료에서 또 역시 4개월치 12분의 4, 12분의 3, 3분의 1, 20만원이죠? 20만원. 역시 미경과분을 깝니다. 그리고 차변에 뭐라고 하냐? 성급비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대변에 2개 입력하면 차변은 자동으로 뜨는 거니까. 자, 요걸 그대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일반 전표죠?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하는 거죠. 자, 이 부분 선급 비용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해줍니다. 대변에 보험료, 보험 치고 엔터 친 다음에 500번대랑 800번대를 나눠서 이럴 때 자주 쓰는 거 521, 820을 외우면 되게 좋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40만원이었고 또 대변에 821 5자를 8자로 바꾸면 되죠. 시작 521, 821 이 정도 센스는 가졌으리라 미시합니다. 20만원. 그리고 차변에 선급 비용 끝. 됐죠? 자, 그 다음 2번 당사는 광고 선전 어쩌고저쩌고 이것도 역시 당연히 수동이네요. 수동 결산. 어쨌든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구입했던 광고 선전비 판관비 800번대. 근데 결산 때까지 미사용이 있대요. 소모품으로 대체했답니다. 역시 마이너스 적지 마라. 지금도 일부 실무에서 마이너스를 입력하는 사람들이 많죠. 또 있어 보이는 것처럼 전문가처럼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세상은 잘못된 게 너무 많죠. 그죠? 어쨌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처음 배우는 사람은 그냥 배운 대로만 하시면 돼요. 실무에 나가서 이상하게 잘못된 관행처럼 옛날에 프로그램이 옛날엔 안 좋을 때 그때 관행이 남아서 그래요. 어쨌든 이런 회계 처리는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광고 선전비로 이거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미경과를 없애듯이 여기서는 미사용을 없애는 거죠. 그럼 대변에 800번대의 광고 선전비를 없애줍니다. 미사용. 여기서는 미경과를 깎고 여기서는 미사용을 까는 겁니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차변에 여기서는 선급비용 자산 처리했지만 여기서는 소모품으로 처리해라. 122번 소모품으로 처리해라. 끝입니다. 이거랑 똑같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걸 아직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회계 2급짜리부터 다시 한번 연구해 보셔야 돼. 아직도 헷갈리고 있는 거죠. 그럼 똑같은 내용입니다. 비용 처리했다가 비용에서 까고 자산으로 바꿔주고 미경과 미사용 미자 돌림이잖아요. 미경과 미사용. 이거 미사용이구나. 미사용. 이게 소모품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지금 세무 2급이죠. 회계 2급이 아니라. 그 다음 대변에 광고 선전비 없애줍니다. 50만원. 그리고 차변에 소모품 처리하면 끝. 문제에 써 있으니까 소모품이라고. 이건 너무 쉬운 거죠. 자, 미국에 있는 다저스사 어쩌고저쩌고 이것도 다 수동이네요. 자동 결산의 기말재고, 대손, 감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법인세.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리라 미시합니다. 어쨌든 다저스사에
외화 장기 차입금 10만 달러. 장부가액 1억 1000인데 보고기간 말 현재 환율이 1200원이래요. 그러면 일단 차입금이잖아요. 차입금. 무식한 말로 갚을돈이에요. 갚을돈인데 장부에는 얼마다? 1억 1000. 근데 기말에 지금 결산 때 환율은 일단 10만 달러인데 1200원으로 바뀌면 1억 2천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차입금 갚을 돈이 늘었죠. 1억 1000에서 1억 2천으로 늘었잖아요. 늘었으니까 손해죠. 갚을 돈이 늘어나면 손해잖아요. 그럼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그 대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거래처 다저스 아시나? 야구 좋아하는 분은 알 테고 안 좋아하는 분들은 모르겠죠. 다저스 이거죠. 그러니까 장부보다 많아지면 부채라는 게 중요하죠. 갚을 거니까 많아지면 손해입니다. 만약에 이게 대여금이었어. 대여금이나 외상매출금 받을 거였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이득이죠. 그때는 이익이죠. 자, 어쨌든 끝. 자, 갑시다. 그래서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로 1000만원. 그리고 대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차입임만 쳐도 되긴 돼요. 그 중에 외화 장기 차입금 또는 외화로 시작하는 거니까 외화 이렇게 쳤으면 바로 나오겠죠. 외화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다저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감가상각 대상자산. 감가상각은 일단 자동인가 봐요. 근데 제시된 자료에는 없는 걸로 가정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해라. 월할 계산해라. 그리고 일반 전표에 반영하시오. 어머나, 일반 전표에 반영하래.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하래요. 일반 전표에 반영하라는 얘기는 그냥 수동으로 하라는 얘기네요. 그죠? 수동으로 하라는 얘기죠. 수동으로. 자, 물론 어차피 일반 전표 입력에 반영하는 건 자동으로 해도 어차피 일반 전표로 가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감가상각비는 계산해야 되네. 자, 자료. 원가 1억. 잔존가치 빵. 내용일수 5년. 상각누계 제로. 취득일자 2017년 7월이고 참고로 지금 이 문제가 2017년 문제죠. 지금 이 문제가 2017년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그래서 2017년 문제 당기 7월달에 샀어요. 중요한 건 7월달에 샀다는 거죠. 7월달에 샀으니까 반년치만 하면 돼요. 정률법이네. 정률법의 0.451. 그럼 공식은 구입한 첫 해니까 자, 일단 취득원가 1억. 그리고 원래는 감가누계를 빼는 건데 정기말 상각누계 없죠. 처음 하는 거니까. 곱하기 0.451 곱하기 6개월 12분의 6 12월분의 6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이거 1억 원에 451 하면 4,510만 원이고 반띵하면 되죠. 반띵하면 451에 반띵하면 2255인가요? 25 맞나? 네, 맞대요. 25 반띵이죠. 여기까지는 쉽잖아요. 4,510만원 4,510만원의 반띵 2250 아 참 헷갈리네. 2250 아 어렵다. 이거를 그냥 수동으로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동으로 하겠다. 그럼 차변에 감가상각비를 적는데 기계입니다. 제조부입니다. 500번대죠. 518 감가상각비고 대변에 기계 플러스 1번인데 기계가 206번입니다. 그럼 얘는 기계는 플러스 1번 207번이죠. 207번 감가상각누계. 이렇게 수동으로 직접 입력을 해도 되고 아니면 중요한 건 일반 전표에 반영만 하면 되잖아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어쨌든 반영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산 자료에 입력하고 전표 추가하면 이게 일반 전표로 갑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까지는 손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문제에서 고정자산 등록을 하라고 그러면 자 등록도 해볼게요. 하라고 할 때도 있으니까 여기 자 지금은요 결산자료 입력 눌러보고 일단 눌러볼게요. 01월에서 12월 눌러보면 여기 감가상각에 아무것도 안 뜨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 고정자산 등록을 하라고 한다. 기계 206번 모르면 F2번 눌러서 기계를 검색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코드번호 없으니까 그냥 편의상 1번이라고 주고 여기다 자산코드 그냥 기계입니다. 그냥 해볼게요. 19170701 그리고 기초가액이 1억 아이고 잘못 썼네. 1억 이렇게 쓰면 어차피 틀리죠. 여기다 쓰는 게 아닙니다.
단기에 세로 취득했으니까 4번 단기 중 취득. 이것도 공부가 돼요. 이거 나올 수도 있어요. 요렇게 입력하시고 그리고 쭉 가서 내용연수 5년 적고 정률은 자동으로 0.45일 찍히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500번 때 1번 주시고 뭐 다른 건 없다고 치고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결산 자료 입력 열어서 여기 조회 다시, 원래 여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다시 눌러보면 뜨죠. 2250 나오잖아요. 그리고 결산 반영 눌러줘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여 반영하시오. 그럼 지금처럼 고정자산 등록하고 여기에 나와서 결산 반영을 눌러줘라 이 소리예요. 자, 저는 취소할게요. 그냥 자, 직접 손으로 적는 걸 알아야 되니까. 자, 일단 다시 문제로 와서 확인했으니까 됐고, 그 다음 5번. 오, 이것도 뭐냐? 기말문제 제품. 제품에 대한 실지 재고 조사 결과 다음과 같다. 감모된 수량 중 30개는 정상적이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비정상이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과 관련된 회계 처리. 이게 바로 수동인 거죠. 수동. 기말 제품 재고액을 반영해서 결산을 완료해라. 다른 건 없다고 가정해라. 어쨌든 감모는 전회차도 말은 한 것 같은데, 감모 손실은 정상적이면 분계는 필요 없죠. 그죠? 필요 없고, 위로 좀 올려볼게요. 그냥. 정상이면, 좀 글자를 키워볼까요? 오, 너무 키웠나? 자, 보일 만큼 하면 되죠. 분계할 필요 없이 실지 재고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 비정상이면, 보면은, 비정상이면 분계를 해줘야 되죠.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입력할 때는 실지 재고액을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입력할 때는 똑같이 실지 재고 입력하는 거예요. 정상이면 분계할 필요 없고 비정상이면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일단 감모 손실을 구해야 되잖아요. 감모 손실은 장부 수량 300개에서 230개를 빼면 70개죠. 곱하기 단위당 만원. 이렇게 되면은 70개에 만원이니까 70만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정상은 30개를 했잖아요. 30개면은 만원 곱하면 30만원이죠. 그 중에 30만원은 정상. 그리고 실지 재고액은 얼마냐? 실지 재고액은 230개에 만원 곱한 230만원이죠. 230만원이 실지 재고액이고, 실지 재고액. 요렇게 안 구하고, 이렇게 해도 되죠. 자, 기말 재고액을, 장부 재고액은 300개 곱하기 만원. 이렇게 해서 300만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실지 재고액 230개 곱하기 만원. 이렇게 해도 되죠? 230만원. 그래서 이 70만원이 감모손실이다. 감모손 70만원. 그 중에 30개, 정상 30만원.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 중에 비정상에 대해서 분계를 하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비정상인 거 하는 거니까, 감모 손실 70만원 중에서 30만원이 정상이니까 나머지 40만원이 비정상이 되고, 대변에 150번 제품, 그리고 중요한 건 08번 타계정 대체를 꼭 걸어줘야 됩니다. 4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입력할 때는 실지 재고액인 230만원을 입력해야 되고, 분계할 때는 비정상적인 걸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비정상적인 걸 분계를 해주고, 일반 전표죠? 일반 전표에, 자, 차변에 감모, 재고자산, 감모 손실, 화살표로 움직입니다. 화살표로 엔터 치면 안 돼요. 엔터 치면 안 됩니다. 화살표로 움직이시고, 금액은 40만원. 그리고 대변에 제품인데, 제품 치면 되죠, 뭐. 또는 150번. 그리고 여기 적유란. 여기에 바로 08번 타계정 대체를 걸어야 돼요. 요거 안 하면 감점됩니다. 끝.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없죠. 다 됐어요. 이제 자동 결산에 해당되는 거 요거 감가상각비하고 위에는 없죠? 없네. 그럼 밑에 거 이거 입력해야죠. 자, 여긴 됐으니까 일반 전표는 일단 끝났는데 결산 자료 입력 다시 가보죠. 자, 4번 감가상각비 계산한 거 어디냐? 제조부였죠. 공장 기계였으니까. 그러면은 빨간색 부분 제품 매출원가 부분에 파란색 7번 경비, 거기를 살살 올려보시면 여기 감가상각비가 있고요. 그 중에 기계
기계장치란에다 아까 22550이었죠? 이렇게 입력. 아니면 아까 여기 등록했을 때 요거에다 결산반영 눌러주면 그게 바로 여기로 오는 겁니다. 여긴 없지만 공장권은 500번대 경비 쪽에 적는 것이고, 만약에 본사께 있다 그럼 4번 판매비와 관리비에 4번 감가상각비 여기도 적을 수 있죠. 있으면 적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뭐였죠? 기말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빨간색 제품 매출원가 부분에 파란색 경비 부분 밑으로 쭉 다시 내려가면 파란색 8번 단기 총제조비용, 그 아래쪽에 제공품이 있고, 또 9번 완성품 제조원가 밑에 제품이 있죠. 요 제품에다가 실지 재고액 아까 230만원, 실지 재고액을 230만원을 입력을 해주면 일단 입력은 끝났고, 여기 전표 추가, 여기 전표 추가가 있죠. 전표 추가해서 클릭하시면 일반 전표에 추가하겠냐, 알았다, 예, 그럼 되고 자동 완료됐죠. 나가고 아까 일반 전표 우리가 입력한 거 하나 둘 셋 네 개였죠. 그리고 닫았다 열든지 아니면 상단의 조회, 상단의 조회 이걸 클릭하는 순간 쫙 나왔죠. 이렇게. 자, 그리고 감가상각비 분계 여기 돼 있잖아요. 감가상각비 분계가 여기 반영이 됐죠. 감가상각비 어디 갔어? 이거 감가상각 분계 요거 여러 개 묶여 있네. 어쨌든 일반 준비에 반영이 된 거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래가지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결산 마쳤습니다. 자, 이제 문제 5번. 문제 5번 원천징수. 원천징수도 항상 문제 정해져 있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있고, 이건 뭐 그때그때 사원 등록, 급여자료 입력, 원천징수, 인상환신고서 등등이 뭐 어쨌든 나옵니다. 가봅시다. 내국인이고 사무직 직원 한마음, 여성이고요. 세대주고요. 그리고 입사일자, 중간에 입사했나봐. 15년? 15년에 입사했대요. 중간 입사는 아닌가봐. 그리고 국내 근무고요. 사원 등록, 사원 등록을 하라네. 사원 등록도 하고, 부양가족을 뭐죠? 부양가족 명세,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하래요. 세부담 최소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부로 표시하래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부로 표시하래요. 아예 입력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부로 표시하래요. 자, 이제 한마음 본인부터 쫙. 본인이 여성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총급여가 2,900이네. 총급여. 그럼 여성일 때 부녀자 공제 같은 거 할 때요. 부녀자 공제 할 때 직전 연도가 소금액 3천만 원인가요? 3천만 원 이하. 그럼 이하 되네요. 그럼 부녀자 공제 요건 된다는 얘기죠. 배우자 있습니다. 근데 사망하셨구나. 사망하셨죠. 사망. 그러면 17년도 어쨌든 17년도 중에 하루라도 살아 계셨으면 일단은 배우자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요, 이분이 배우자가 안 계셨어. 예를 들어서 2017년이 아니라 18년도 거야. 그럼 이분은 부녀자 공제도 받을 수 있고, 자, 만약에 전년도에 돌아가셨다면 당해년도는 배우자가 안 계신 거잖아요. 그럼 한부모도 될 수 있죠. 근데 부녀자와 한부모가 중복될 때는 한부모죠. 근데 지금은 당해년도에 하루라도 살아 계셨으면 일단 당해년도에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한부모는 안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 일용근로 600. 일용근로는 어차피 분리과세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당해년도에 하루라도 살아 계셨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사망일 전날 기준이죠. 그러니까 1월 2일 날 돌아가시면 1월 1일은 살아 계신 거죠. 그럼 1월 2일 날 돌아가셨으면 그 해에 하루라도 살아 계신 거예요. 공제받을 수 있다. 그 다음 유지인 모친이 미국에 거주하시네. 미국에 거주하시는 부모님. 미국에 거주하시는 부모님은 공제 대상 아니지요. 아니에요. 옛날에 나온 적이 있었죠. 그 다음 복권 당첨은 500이 아니라 5천만 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얘도 무조건 분리과세. 일용근로랑 복권은 무조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600이 아니라 6천, 6억이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미국에 계시면 공제 안 되죠. 공제 안 됩니다. 공제 대상자가 아니에요. 배우자는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딸은 유학가 있어. 유학가 있는 거 상관없죠.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무조건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아들은 당연히 상관없고, 언니?
언니, 형제자매. 형제자매인데 같이 있는데 소득 금액이 딱 100이야. 여기까지는 되죠? 이건 상관없죠? 근데 언니인데 딱 봐도 나이가 안 맞아. 그죠? 나이가 안 돼. 소득은 되는데 나이가 20세 이하, 60세 이상 안 맞아요. 그럼 이분도 공제 대상자 아닙니다. 공제 대상자 아닌 분이 두 분 계시네. 그래도 입력은 하랬죠. 자, 위 소득이 전부고 주민번호 정확한 걸로 가정해라. 자, 등록합시다. 자, 어디죠? 이건 이제 닫아버리고. 자, 이제 원천징수로 가야죠. 사원 등록 하랬죠. 사원 등록. 한마음이랬죠. 코드 번호는 있었나? 105번으로 하라고 문제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코드 번호 105 주고 이름이 한마음, 주민번호 1번, 그리고 주민번호 칩니다. 문제 보고 계시죠? 710630243456개. 입사년월일 문제 첫 번째 줄 끝에 2015-0401. 그 다음 내국인이고 거주자고 그리고 국외 제공 아니고 그리고 생산직 여부 사무직이었으니까 아니죠. 그죠? 아니고 주소 있었나? 주소 없었는데 없고요. 국민연금이랑 기준소득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었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넘어가고. 자, 이제 부양가족명세 여기가 포인트죠. 그 부녀자 공제는 받을 수 있었죠. 근데 한부모는 안 되죠. 안 됩니다. 만약에 배우자 공제를 배우자 안 계셨어. 그러니까 배우자 전년도에 돌아가셨으면 한부모 될 수 있었죠. 넘어가고. 자, 이제 배우자로 갑니다.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책 보시고 요거 보고 이렇게 너무 좁은데 짠짠. 배우자 이렇게 내려놓고 될라나요? 한번 해봅시다. 자, 배우자 밑에 보이긴 보이네. 배우자는 여기 연말관계가 배우자가 여기 3번이죠. 3번 이름은 김태우. 내국인의 주민번호 1번 주민번호 보고 치는 거죠. 어디 갔어? 700420143456 그리고 뭐 다른 조건은 없죠. 그냥 배우자로 주고 넘어가면 되죠. 본인, 배우자, 장애인은 연령 안 따지죠. 본인, 배우자, 장애인은 연령 없습니다. 47세 상관없죠. 그리고 F2번 눌러보면은 자기 배우자, 남편이죠. 남편입니다. 자,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올해까지는. 자, 그 다음에 모치는 원래 안 됐지만 적을 수는 있죠. 자,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자의 직계존속이죠. 1번이고요. 자, 이름은 유지인. 위에 김타우라고 적었네. 김태우. 왜 이래? 자, 그 다음 유지인. 내국인의 주민번호 1번. 주민번호 460730244567 60세 이상인데 중요한 건 모치는 외국 계셔서 어차피 안 돼요. 그럼 0번 부예요. 외국 여행 갔다 오신 거, 여행 가신 거면 상관없지만 미국에 거주, 이민 가시 계신 건 공제 안 됩니다. 넘어가시고 여기는 안 해도 되지만 F1번 눌러서 모친이니까 뭐 이렇게 써도 되죠. 입력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답안지에 보면 여기는 아예 없는 것도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보다시피 이거 몇 개예요? 이거 90몇 개. 이거 어떻게 정확했어요? 물론 위에 몇 개는 쉽지만 나머지 이런 것 뭔지 알지도 못해 못 쓰게. 종제 이게 뭐야? 종재수 누구예요? 모르죠. 종매 누구예요? 모르죠. 넘어가요. 어쨌든 그래서 이건 안 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나머지 누구죠? 김성유 딸이네. 일단 딸이니까 직계 비속이죠. 직계 비속 4번. 4번 줍니다. 이름이 김성유. 그리고 내국인의 주민번호 1번. 그리고 칩니다. 020805412356 맞겠었나? 모르겠네요. 20세 이하로 당연히 됐는데 됐네요. 상관없네. 20세 이하 자녀로 찍히고 그리고 자가 F2번 눌러보면 4번이에요. 4번. 자, 그 다음 또 아들이 있었죠. 여기도 역시 직계비속 4번 주고 이름은 김호식. 2마리 치킨 호식. 예. 내국인 지금 이름 가지고 그러면 안 되나?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060531234566이죠. 20세 이하 자동으로 찍힙니다. 그죠? 그리고 자 4번이었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아, 잠깐 이럴 때도 있었어요, 언젠가. 아들이 지금 몇 살이에요? 11살인데, 11살이 아니라 뭐 더 어린 친구도 있었는데, 모델이래. 그래가지고 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래. 그럼 나이가 어려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죠? 소득이 많으면 안 돼요. 연령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이때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여기서 소득 금액은 종합소득만이다? 아니면 종합퇴직 양도 합쳐서다?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다 합쳤습니다. 다 합쳐서 100만 원 이하, 100만 원까지. 단 근로소득만 있을 때 총급여는 500? 그렇죠. 분류과세는 필요 없죠. 복권이 5천억 됐어도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마지막 언니. 언니는 원래 언니는 뭐 해당사항 없지만 아까 적지 마라가 아니라 부로 표시하려 했으니까 일단 언니. 언니는 형제자매죠. 형제자매 6번이죠. 6번 주시고 이름이 한다정. 내국인의 주민번호 1번 그리고 670112243458 그리고 부로 줄였죠. 어차피 50세라 안 돼요. 그리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F2번 누르고 언니라고는 안 나오네. 언니라고는 안 나오는데 누구죠 그럼? 언니라고 칠랬더니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언니가 누구예요? 자, 언니 어디 갔니? 언니 형제 뭐 숙모 양모 형제 동생이 제 형은 형 남자 형수 제 동생 그리고 누구지? 누이 형부 매 이런 거 매부 동생 제부 조카 동서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하다 시간 다 가겠네. 이거 열받지 마시고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이런 거 없어요. 이거 언제 다 봐 이거 처형 처제 처남때 이거 어디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야 돼요? 없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안 치면 돼요. 언니가 누구지 근데? 형, 제 어디 갔죠? 언니 뭐 할 게 없나? 매가 누구야? 자매끼리 낸가요? 아유 헷갈리죠?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넘어가세요. 어쨌든 부 여기만 입력하면 돼요. 뒤에 신경 쓰지 마세요. 별게 다 나오죠? 자 일단 그래서 부양가족 다 한 거 맞죠? 네, 됐습니다. 주민번호 다 했고 됐습니다. 끝. 등록 끝났어요. 나오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갑시다. 이거는 2017년 8월 1일 날 입사 중도 입사잖아요. 전 근무지 자료와 연말정산 자료가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소득 명세 친절하게 써 있어. 월세 및 주택 임차 차입금 명세 그리고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해라. 무주택 세대주이고 부양가족 없다. 자 소득 명세 월세 연말정산 입력 탭 그리고 자료에 이렇게 전 근무지 믿음 상사 그래서 쭈르륵 돼 있고 소득세 나오고 하죠. 여기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런 거 나오네. 이런 거 보시면서 화면 보십시다. 자 여기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뭐 확인 누르고 4번 불러와야 되겠네. F2번 최용재였죠? 최용재 그리고 이제 소득명세부터 소득명세 전근무지 있잖아요. 전근무지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름이 주 믿음 상사 주를 믿어라 이건가 봐요. 그죠? 주 믿음 상사 주를 믿으시오 이거.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가 문제 506-8523-245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근무 기간이 2017년 1월부터 7월이죠. 2017-0101 그 다음 2017-0730까지네. 0730 그리고 밑에 급여가 2,500이래요. 뭐 명세 나온 대로 치면 돼요. 그리고 상여는 300이래요. 그리고 또 쭉 내려와서 쭉 밑으로 계속 쭉 내려오다 보면 한참 내려오면 여기 건강보험, 고용보험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있죠? 여기입니다. 건강보험료부터 아래쪽에 건강보험료 856800 그리고 장기 요양은 56070 문제 보이시죠? 고용보험료는 맨 뒤에 182 그리고 국민연금은 맨 앞에 1260 됐죠? 보는 대로 치면 돼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뭐더라? 세금은 결정세액을 쓰면 됩니다. 결정세액이 문제 382325 지방소득세는 38232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결정세액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소득명세 탭은 전근무지. 전근무지. 그 다음에 또 뭔 자료가 아까 있었죠? 넘어가면은, 월세 어쩌고 막 있었는데, 그건 뒤에 있겠죠, 그럼. 여기 연금저축하고 월세가 있었는데, 자료 중에 보면 그 뒤에 연말정산 자료 밑으로도 가서 여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카드, 월세 여기 있네, 월세. 월세 여기, 연금 아까 본 얘기 있었는데? 그죠? 아, 월세구나, 월세. 소득명세하고 월세. 이거 적으래요, 이거 적으래요. 이거를 적으면 되지요. 여기. 월세, 월세, 여기죠? 월세. 임대인이 누구냐 했더니 이소영이래. 이소영, 주민번호는 7708-112105-9448. 유형, 이런 건 없죠. 아, 유형, 단독주택이구나. 단독주택 아래쪽에 보시면, 요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단독주택이 1번입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다가구는 뭐고, 다세대는 뭐고, 연립주택은 뭐고, 우리가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몰라. 단독주택 1번 주시고, 계약면적 문제에 45 나오니까 45 엔터. 그리고 주소지는 나온 대로 치면 됩니다. 서울시 나온 대로만 강서구 화곡동 한일 하이빌 이렇게 치고, 시작 임대차 계약은 17년 1월부터 17년 12월 2017-0101 2017-1231. 연간 월세가 맨 밑에 매월 50만원씩 1년에 600이죠. 600을 입력하면 됩니다. 끝난 거죠?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연말정산 입력 탭. 그리고 주어진 자료가 지금 뭐뭐 있냐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카드. 있을 건 다 있네. 이때 보험료는 연령 따지냐 안 따지냐. 네? 이건 다 알고 있어야죠. 보험료 연령 따져요 안 따져요? 따지죠. 소득 따지죠. 뭐 하냐 따지지 말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미 있어야 돼요. 의료비 연령, 소득 연령 안 따지죠. 소득 안 따지죠. 교육비 연령 안 따지죠. 소득 따지죠. 기부금 연령 따져요. 뭔 소리 하는겨. 뭔 소리 하는겨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뭔 소리 하는겨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통조건으로 연령 제한과 소득 제한을 따져야 되죠. 그리고 그래서 교육비는 기본적으로 연령을 따지죠. 소득 따집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직계 존속 교육비 그리고 본인 이외의 대학원 등등은 안 되는 거죠. 일단 제외 대상자만 하자면 직계 존속 교육비고, 그 다음은 본인 이외의 대학원 안 되고, 그리고 뭐 있죠? 초중고생 사설학원비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알아서 정리. 그 다음에 교육비랑 보험료 먼저 할까? 보험료가 연령 따지고 소득도 따집니다. 맞죠? 연령과 소득을 다 따집니다. 그리고 제외 대상자는 따로 없죠. 저축성은 안 되죠. 저축성은 안 되죠. 보장성 보험료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는 둘 다 안 따지죠. 그죠? 그리고 제외 대상자도 없지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랑 기부금인데, 맞아요? 맞나? 교육비랑 이거 교보가 아니라 여기 기부금을 따질 거 그랬나? 보험료, 교육비, 여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가 뒤로 가야 될 거 그랬네? 밑으로 갈 걸. 왜 여기로 왔지? 교육비 연령 안 따지죠. 큰일 날 뻔했네. 지금 갑자기 교보가 나와서 난리야. 죄송해요. 보험료랑 기부금을 먼저 써야 되는데, 기부금이 연령 따지고 소득도 따집니다. 죄송해요. 교육비 연령 안 따지죠. 대학생 생각해 보랬죠. 대학생 같은 경우에 연령 제한을 둬버리면, 대학생이 보통 20대잖아요. 물론 30대, 40대 대학생도 있습니다. 어쨌든 연령 제한을 두면 대학교 교육비 같은 건 아예 안 되는 거니까. 지금 보험료랑 기부금, 그죠? 보기, 맨날 하던 거를. 의료비는 다 안 따지고. 그 다음 교육비랑
신용카드는 연령 안 따지고 소득은 따지죠. 그리고 신용카드 안 되는 거, 형제 자매 사용액은 안 되죠. 물론 해외 사용액이라든가 자동차 구입비, 단 중고차 구입비는 올해 10%는 되죠. 개정돼서. 그리고 대학 등록금 이런 것들은 공제가 안 됩니다. 자, 최소한만 했죠. 자, 이런 것들 기본 요건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그럼 다시 여기 와서 보험료인데 여기 저축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상해 수술비 당연히 되고, 건강 증진, 어머나 건강 증진이요? 건강 검진은 되는데 건강 증진은 안 되죠, 그죠? 컨택트 렌즈 됩니다. 되는데 뭐 주의할 거 없어요? 컨택트 렌즈는 50만 원 한도죠. 50만 원 한도. 한도를 잘라서 입력하는 거. 다른 건 그냥 여기 그냥 500 나오면 500, 80 나오면 80 그냥 입력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도를 잘라서 입력하는 건 뭐가 있죠? 한도액. 한도액으로 입력해야 되는 거. 지금 나온 거 안경, 컨택트 렌즈, 또 50만 원 한도죠. 또 초중고생 교복 구입비는 50만 원 한도죠. 50만 원 한도 입력해 줘야 되고, 또 있어 사실 초중고생 체험학습비는 아직 나온 적 없죠. 나온 적은 없는데 얘는 30만 원. 물론 인당이죠. 인당 1인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요건 나온 적 없어요. 근데 요거는 뭐 자주 나왔죠. 한도액 입력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대학원은 누구죠? 본인 거겠죠? 본인 건 됩니다. 뭐 누구라고 안 나와 있네? 왜 누구라고 안 나와 있죠? 본인 건 되죠. 교육비가 누구 교육비인지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죠? 누구 교육비 이런 건 없었죠. 최용재 그냥 본인 거야, 그냥 최용재. 어쨌든 대학원 본인 것도 일단 됩니다. 본인 건 일단 돼요. 대학원은 본인 것만 된다는 거죠. 뭐 다른 얘기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이거는 업무 관련성이 있다. 이것도 되는 거죠. 본인 건 다 됩니다. 종교단체 되고, 그 다음 신용카드도 뭐 형제자매 사용만 안 되는 거고, 여기 해외 사용분이 있대. 외국 여행 가서 쓴 거, 이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의료비 중에 카드 결제, 이건 상관없죠. 이건 상관없고, 현금 영수증, 대중교통. 됐네요? 요 부분이네? 요 부분. 그 밑에는 했으니까 이제, 자, 적어볼까요? 이렇게 가서, 자, 연말정산 입력하면, 화면을 이거 줄이면 잘 안 보이니까 넘어가야지. 자, 어쨌든 어디부터 하든 상관없는데 되게 오른쪽에 몰려있죠. 오른쪽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나오고, 왼쪽에 42번 좀 내려가야 신용카드 나오죠. 신용카드만 왼쪽에 있고 나머지 다 오른쪽이잖아요. 뭐부터 하든 상관없는데 카드로 가볼까요? 카드 이쪽 왼쪽 거부터. 자, 카드가 아까 1800인데 그 중에 해외 사용액이 있대. 해외에. 그건 빼야죠. 그럼 빼면은 1500. 그 다음 의료비는 중복공제 되죠. 중복공제 되는 것은 의료비와 신용카드 양쪽 카드 공제랑 의료비 공제 둘 다 가능하죠. 또 미취약아동, 취약전 아동의 사설학원비도 신용카드 교육비 같이 되죠. 마지막 하나 교복구입비도 중복공제 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도 아까 250인데 그 중에 저기 대중교통 포함이니까 대중교통 빼야지. 그럼 대중교통을 뺀 나머지 220 적고 대중교통은 따로 있죠. 대중교통에다 30을 따로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는 세 줄이죠. 1500, 220 저건 빼야죠. 그러니까 뭘 빼야죠? 저기 해외 사용액, 그죠? 해외 사용액을 빼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긴 다 했으니까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다 오른쪽이죠, 이제. 자, 신용카드는 왼쪽이고 나머지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60번부터 보험료인데, 보험료가 아까 자동차 보험료하고 저축성인데 저축성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일반 보장성 보험료에 80만원 적어주고, 그 다음 의료비 노란색 나오는 건 다 저기 F2번 누르는 거랑 또 더블 클릭하는 거잖아요. 아까 신용카드도 그랬고, 의료비 순서대로 할게요. 더블 클릭. 그럼 의료비 중에 상해 수술비 본인 거 있었고, 건강 증진은 안 된다고 그랬고, 컨택트 렌즈 다 본인 거죠. 뭐 누구 거라고 없으니까 본인 겁니다. 자, 일단 본인 경로 이쪽에다가 상해 수술비 500에 컨택트 렌즈는 70이지만 50만원 한도니까 550이죠. 550입니다. 550 중요한 거예요. 나오시고, 그 다음 교육비 더블 클릭. 본인 건 다 되는 거죠. 본인 거 본인에다가
노란색은 다 더블 클릭이나 F2번이었고 본인 겁니다. 대학원 그리고 영어학원 업무 관련성이 있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건 다 됩니다. 1200? 1200? 1200? 아닌가? 업무 관련성 있어도 안 되나? 사설학원비가? 안 되나요? 영어 학원비, 학원 업무 관련성이 있다. 1200. 안 되나? 되나? 헷갈리네. 초중고 대학생의 학원비는 당연히 안 되고, 본인은 업무 관련성 있음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럼 써야 되나? 저도 헷갈리네. 일단 1000만 원이야 무조건 입력하는 거 맞고, 업무 관련성 있는 직무교육 같은 거는 관련이 있는데, 원래 그 직업학교 같은 거 이런 건 된다면서요. 직업학교가 되나? 저도 갑자기 헷갈리네. 업무 관련성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입력하면 이상하네. 직무교육 그냥 영어학원비는 안 되는데, 당연히 안 되는데 업무랑 관련성이 있고 직무 능력과 관련 있는 건 공제가 된다고 봐야죠. 그죠? 네. 넘어갑니다. 다른 거 없으니까. 그 다음 기부금 더블 클릭. 기부금 더블 클릭. 기부금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기부금에 해당되는 게 뭐 있죠? 종교단체. 종교단체는 여기 맨 아래쪽에 있어요. 종교단체. 다른 거 없죠? 그냥 300. 그리고 ESC 나오면 되죠? 다른 거 없네요? 됐고. 잠시만, 여러분 교재 잠깐만요. 연말정산 부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연말정산 부분이 저도 직무 관련 이거 저도 별거 아닌데 갑자기 헷갈릴 땐 헷갈려요. 그죠? 연말정산은 그 부분에 교육비 한번 찾아보세요. 연말정산 부분에 교육비 공제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죄송해요. 강의하다 리스트 안에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죠? 그래서 교육비 중에 어디 갔을까요? 교육비 중에 본인 거 대학원 및 직업능력 개발은 훈련 이건 포함된다 라고 되어 있죠. 어쨌든 직무 관련 그래서 저건가 봐요. 이래서 안 된다 보네. 저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맨날 보다 넘어갔더니 교육비 가보세요. 이거 직업학교 있죠. 직무랑 관련은 있는 거 맞는데 직업훈련시설 영어 학원이 아니라 직업훈련시설 있죠. 직업학교. 직업학교에서 받는 거는 되는 거고, 그냥 영어 학원비는 직업학교는 아니니까 1000만 원 그냥 이렇게 적어야 되겠네요. 1000만 원. 죄송해요. 생각 없이 하다가 헷갈릴 때 있어요. 그냥 이해하시고. 어쨌든 직업훈련시설, 직업학교. 요즘 직업학교 있죠. 수업 지금 듣는 분들도 직업학교 다니신 분도 계실걸요. 그런 직업학교 내에서 있는 직무 관련 수강 이거는 돼요. 단 저거 있죠. 지원받는 거. 지원받는 교육비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직무 관련 수강료가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인데 140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받고 자기는 10만 원 부담했어. 그럼 공제되는 건 10만 원이죠. 그죠? 직무 관련. 그래서 다시 영어학원비는 사설 학원이에요. 그죠? 그게 안 되고 관련이 있다고 나와도 안 되고 대신 직업능력훈련시설, 직업학교 이런 데서는 됩니다. 자, 헷갈려서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신용카드, 오른쪽에 있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까지 입력이 끝나면 끝난 건가요? 자, 없죠 이제? 자, 없습니다. 자료 끝 됐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까지 끝났고 완료 이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거 완료 이런 건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얘하면 여기 5로 바뀌는데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어쨌든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입력. 소득명세 오른쪽 전근무지 부양가족별로 따로 나올 때는 여기는 본인밖에 없었구나. 어차피 부양가족이 한 명 더 있다. 그럼 부양가족별로 따로따로 여기다 입력하게 나오는 경우도 한 번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자기 혼자니까 여기서 요구할 수도 있었네. 국세청 자료와 기타 보험료 중에 보장성 보험료인데 국세청 자료면 윗줄에 적고 그 다음 기타 자료 밑에 여기다가 여기는 없었지만 지금 보장서 보험료 있잖아요. 여기다 입력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아까 얼마였죠? 80만 원이었나? 여기다 이렇게 입력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여기는 지금 안 되네. 자, 의료비도 여기다가 입력하는 수도 있어요. 국세청 자료다, 기타다 해가지고 1번 해서 이렇게 해서 적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부양가족별로 여기다 입력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연금, 개인연금, 그 다음 여기 연금저축,
여기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었죠. 어쨌든 참고하시고 이제 임명 끝났으니까 끝. 자, 됐습니다. 다음 시간 이제 이론으로 갈 건데요. 이론 한번 미리 한번 쫙 풀어보시고 강의 들으면서 맞춰보세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